지금 인덕터 보고 있는데 인덕터의 하나 이제 성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1헨리의 인덕터를 가지고 있고 이제 커런트가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제 커런트들은 좀 더 복잡한 커런트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제 DC 입장에서는 그냥 요 정도 DC가 아니더라도 좀 요 정도 그 사인파, 코사인파가 아닌 이렇게 단순하게 이상적인 어떤 소자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근데 요 소자 인덕터에는 어떤 우리가 전류를 흘렸냐면 뭐 저항을 달던 가변 저항을 달던 뭐 이렇게 어떻게 하던 간에 여기에 커런트를 흘려주는데 커런트가 시간에 따라서 어떤 일정 구간에서는 선형적으로 증가를 하고 그리고 어떤 일정 시간이 지나서는 이렇게 값이 1인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듀스 되는 볼테이지를 구하라고 해요. 그러면 인듀스 되는 볼테이지는 식 자체가 V는 dt분의 di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잘 외울 수 있을까 어제 잠깐 생각해봤거든. 왜냐면 헷갈려. 이게 여러분이 막 하다 보면은 요거 인덕터는 이렇게 되는데 커패시터는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dt분의 dv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똑같은 형태가 대칭꼴로 나오기 때문에 커패시터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나중에는 하나씩 배울 때는 안 헷갈리는데 나중에 헷갈려. 그래서 생각했던 게 인덕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걸 좀 생각해봤어요. 이게 그림을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좀 그죠 인덕터. 그럼 커패시터잖아. 커패시터는 이게 왜 어떻게 커패시터 이렇게 될까 해서 또 어떻게 생각했지? 야 이게 C니까 C는 키역이잖아. 커. 여기는 V를 이렇게 하면 커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인 커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커패시터가 있는 그러니까 커패시터가 아니라 인덕터가 있는데 인덕터가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인듀스 되고 있는 요거를 이제 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럼 구간을 나눠서 결국 생각해 보면 요 얘기는 우리가 기울기를 말하는 거고 사실 기울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수학적인 용어는 아니고 물리적인 특성이에요. 그래서 수학하는 사람들에게 자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되죠? 라고 해서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기울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기울기를 수학자들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함수를 미분하면 도함수가 되는 거죠.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현상을 보면은 이제 기울기를 구하라는 거고 기울기를 구하라고 하면 여기서 기울기가 여기 기울기는 x의 증가량 a분의 1분의 그리고 y 증가량 1 이렇게 되니까 기울기가 a만큼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구간에서 그러냐면 이 구간에서 그렇고 그렇지 않은 이 전 구간에서는 변화량이 없으니까 기울기가 없고 이쪽 부분에서 변화량이 없으니까 기울기가 제로 기울기가 제로가 이렇게 되겠지만 여기서는 이 구간에서는 기울기라는 것이 여기다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거를 설명해 주고 싶은 거냐면 이 a분의 1이 점점 줄어들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a분의 1이 점점 값이 작아지면.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되다가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가면 이렇게 되는 거고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가면 기울기가 더 커진 거죠.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점점 이 간격이 줄어들게 되면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는데 왜 가파르게 오르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냐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펄스 같이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때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느냐라고 기울기를 물어보는데 기울기는 무엇과 연관이냐면 V와 연결됐으니까 dt분의 di 이렇게 연결됐으니까 기울기와 연관이 됐으니까 L의 값이 어떤 값을 주어지다 하더라도 dt분의 di 이 기울기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면 V는 어떻게 되냐면 무한대가 될 수가 있어요. V가 무한대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V가 무한대다라고 하면 이제 힘든 일이 발생한 거죠. 어떤 전류원이 있는데 전화번이 있는데 전화번에서 제공해주는 값이 무한대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변화량이라는데 지금 요거는 어떻게 금방 요거는 바로 여기에 대했던 무한대와 무한대 전의 차이점을 얘기를 하면
무한대 전에서는 이게 연속이에요. 어느 구간에서는 연속이야. 이렇게 연속이죠. 연속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포인트를 하나 찍어서 그 포인트가 왼쪽에서 가까이 갔을 때랑 오른쪽에서 가까이 갔을 때랑 값이 같게 되면 연속이라는 값인데, 이런 일반적인 값은 다 같을 텐데 지금 문제는 이렇게 꺾이는 점이라든지 이런 점들이 문제인데, 기울기가 무한대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클 때는 이렇게 어떻게 됐든 요 꺾이는 점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값은 하나의 값으로 나오는데, 문제는 이렇게 펄스 형태가 되면 이쪽에서 가까이 가면 요 값이 나오는 거고, 위쪽에서 가까이 가면 위의 값이 나오니까 이게 끊어진 형태가 되잖아. 근데 이런 형태는 발생하지 않는다. 왜 발생하지 않냐면 V가 무한대는 우리가 제외해 놓고 생각해 주는 거기 때문에. 왜 V가 무한대를 제외해 주냐면, V가 무한대라는 얘기는 회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무한대의 전압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우리가 무한대 전압과 무한대 전류라고 하면 그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럼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러면 결론은 전류는 이렇게. 자, 전류는 요 전류, 그죠? 전류는 연속한다. 전류 연속. 요것과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커패시터에서도 비슷한 성질이 있었어요. 전압이 전압의 연속성. 그리고 인덕터에서는 전류의 연속성. 요거를 기억을 해둬라. 왜 이거에 필요하느냐? 초기 조건 잡을 때. 초기 조건을 잡을 때 필요하다는 거예요. 초기 조건을 잡을 때. 어떤 모르는 값이 있으면 그 모르는 값을 찾을 때 살짝 전, 살짝 후를 봐서 그 어떤 시간적인 부분에 있을 때 이 값들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커런트의 변화량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컨티뉴어스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피니티브 볼테이지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인피니티브는 무한대인데, 무한대 전압이라고 하면 무한대 전압은 우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회로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 하에서는 전류가 항상 연속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 터미널 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되면, 단자 법칙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 저항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항에서는 V 이퀄 IR이 되는 거고, 커패시터는 I 이퀄 C DT분의 DV, 그리고 인덕터에서는 V 이퀄 L DT분의 DI,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적분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는 그냥 I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R분의 V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지만, 이것들을 여기 커패시터나 인덕터 같은 경우는 미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미분을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가 적분을 해주게 됩니다. 적분해주게 되면 이렇게 형태로 적분해 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적분해 줄 수가 있고, 이 적분하는 구간을 말하면, 이 적분하는 구간은 어떤 무한대의 시간부터 현재까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무한대부터 현재까지를 의미하는데, 문제는 무한대 시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무한대 시간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구간별로 나눠주게 되면, 구간을 두 구간으로 나누게 되는데, 어떤 초기 값이라고 하면 T0라는 그 값과 T0부터의 요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요 파트밖에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모르는 파트, 무한대라는 파트는 모른단 말이죠. 무한대부터 T0까지는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그거는 그때의 초기 값을 가지고 알 수가 있다. 그때 초기 값으로 주어지는 거죠.
내가 무한대 시간은 알 수가 없고 무한대보다 좀 전 시간도 알 수 없는데 그때부터 t0까지의 값은 알 수 없지만 그냥 그것들은 측정이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t0도의 커런트 값을 그냥 따로 구해주는 거죠. 그럼 이 안에 내포된 거는 앞에서 말했던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0까지의 어떤 전압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해준 값들을 에다가 우리가 인덕턴스 값을 넣어서 계산해 준 값이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60을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지금 인덕터 부분들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인덕터 부분들. 시간은 t0부터 t0부터 a분의 1까지 그리고 a 이렇게 되어 있고 v가 있는데 무엇을 구하라고 하냐면 i를 구하라고요. 근데 i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어떤 t 시간까지의 v라는 값을 이렇게 적분해주는 그런 값이죠. 여기 갑자기 이런 타우가 이렇게 들어간 이유들은 여기다 같은 거를 써주겠죠. 그렇죠. t라는 함수는 어디에 들어간 함수냐면 여기에 들어간 함수, 여기 t, 여기에 들어간 함수고 얘네들을 일단 적분해줘야 되니까 적분이라는 거는 이 t에 대해서 적분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일단은 적분해주자라고 해서 이렇게 다른 기호를 가지고 다른 변수를 가지고 식을 써준 다음에 그 변수에 대해서 적분해주는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렇게 되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간단하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현을 하게 되면 t0라는 시간 부분에 t 해주고 v 해주고 여기다 플러스 그냥 i t0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 값을 우리가 그래프에서 만약에 구할 수 있다라면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0까지 이렇게도 우리가 써서 경우에 따라 뭐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져서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것을 이것도 지금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프로 주어져 있으면 뭐 요거를 사용해도 되고요. 그래프로 주어지지 않고 초기 값이 주어져 있으면 요 값을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점을 이제 t0라고 우리가 이렇게 잡게 되면 t0라고 잡게 되면 여기가 이제 0이 되는 거죠. 지금 요 문제에서 살펴보면 요 t0 값이 여기 살펴보면 여기가 이제 0이 되는 거죠. 그럼 요 값을 먼저 구해 보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v라는 애들을 적분해 주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해 주는데 이 값을 적분해 준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래프 자체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프 자체가 0인 값이잖아. 0 값을 표현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이거는 적분을 해도 그 값은 이 값은 그냥 0이 될 거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0을 그래서 구간별로 이렇게 나눠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구간별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t가 금방 말씀드렸던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를 잡을 수 있고 t가 0부터 a분의 1까지 t가 a분의 1부터 이렇게 구간을 잡을 수가 있고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은 t 이렇게 잡고 이 값은 0이고 이 값을 여러분들 넣어주면 0부터 t까지 그리고
v라는 값은 여기 a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요 사이에 a라고 돼 있고 요거를 타워에 대해서 적분해 주는 값이니까 그러면 a 타워가 되고 여기를 0하고 t 이렇게 들어가 주면 a t가 되고 요 값은 저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요 구간에서 우리가 어디서 걸 수 있는 요 구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 여기서 구하란 건 t가 a분의 1일 때를 넣어주라고 하니까 t가 i에다가 t에다가 t 대신에 a분의 1을 넣어주게 되면 그럼 a에다가 t에다가 a분의 1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1 이렇게 양들의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덕터의 에너지 저장되는 어떤 파워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려면 전체적인 일들은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플럭스에 대해서 플럭스를 이스태블리시 하고 거기서 매그네틱 필드로 저장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매그네틱 필드. 반면에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여기 일렉트릭 필드로 저장이 되죠. 커패시터는 플러스 이렇게 전하들이 쌓이게 되고 분리된 전하에 의해서 여기서 필드가 발생하는데 이 발생한 이 필드로 저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인덕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덕터가 있으면 전류가 이렇게 흐름으로 인해서 어떤 특정 방향의 매그네틱 필드가 발생하게 되고 발생한 이 매그네틱 필드에 의해서 저장된 에너지들이 우리가 사용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얼마큼 에너지들이 사용되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사용되는 에너지들은 1이라고 하면 P라는 애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 적분해 준 거예요. P라는 거는 우리가 파워로 의미하는 거고 P라고 하면 우리가 VI 그리고 VI네요.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데 이것들을 어떤 그 시간까지 우리가 적분을 해줄 수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는 거는 V를 바꾸느냐 I를 바꾸느냐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데 우리가 V에 대해서는 좀 더 식이 간단해지니까 V에 대해서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이것을 적분을 해주게 되면 이거를 적분해주게 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2분의 1 LI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합성함수로 넘어갈 때는 합성함수 적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돼요. 이것들을 적분하는 것들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이 될 때. 그래서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해 두시고요.